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그 외 기타 2차전지 관련주들 LG엔솔이나 화학, 포스코 퓨처엠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됐어요. 자, 일단 우리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이 포스코홀딩스 실적은요,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40%나 개선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가 수직으로 내리꽂는 시장에서도 2.6% 상승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런 호실적들이 나와주니까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특히 2차전지 대장주 중심으로 반등이 잘 나와줬어요. 기타 소부장 쪽으로는 반짝 반등만 나와주고 유의미한 반등까지는 좀 아니었습니다. 자, 반대로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2차 전지와는 반대로 마이너스 9%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이 실적이라는 부분은요, 발표됐을 때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을 질질 기어다니고 있는데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만 더 잘 나오게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오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적도 더 크게 나와줘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자, 이 말은 기대치보다 실적이 낮거나 비슷하게 맞춰진다면 시장에서는 오늘과 같은 투매가 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큰 하락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자, 이미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는 고점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불안한 거죠.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 어쩌나 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살짝만 턱 건드려도 오르르 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 영상마다 2차전지 실적 기대감이 바닥이니까 실적에 대한 걱정은 딱히 하실 필요 없다고 강조드린 바 있고요. 오늘 나오는 실적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확인을 꼭 하자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좋습니다. 일단 철강 사업과 2차전지 리튬 니켈 쪽으로 시장 내 예상 대비 좀 더 좋은 영업이익을 뽑아줬어요. 하지만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은 좀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 더 크게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분기에는 그래도 한 379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겨우 27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요소가 영업이익을 낮췄는지는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조선주들 실적도 오늘 같이 나와줬어요. 대표적으로는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135%나 성장을 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818%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제가 조선주들 빅사이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에서도 나오잖아요. 조선주들은 이제 실적에 미쳐 날뛸 겁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이차전지도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이 주가가 상승함에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즉 센티먼트고요. 두 번째는 오늘처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실적, 펀더멘탈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산업이 다음 주도주로 치고 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업황 부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센티먼트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치를 찍고 지금은 캐즘 국면에서 예전 실적만큼 다시 반등하려면 못해도 한 1에서 2년은 더 걸릴 거고요. 반대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언론이나 다른 커뮤니티를 찾아보시면 전부 호황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유튜버들 영상만 봐도 조선 나쁘다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좋다고 하지. 그래서 센티먼트도 좋은 상태죠. 거기에 가시적인 실적 오늘 나왔잖아요.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줬는데 뭘 더 봅니까 여기서. HD 현대중공업 직전 분기 대비 813%예요. 전년 동기 대비로만 봐도 185% 성장입니다. 자, 더 볼 게 없어요. 이 수치 하나만으로 그냥 끝이에요. 더 할 말도 없어. 자, 그죠? 아무리 한국 시장이 테마의 시장이고 단타의 시장이라고들 하지만 본질적인 거, 기업의 성장에는 주가가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신고가를 찍었었는데 오늘 장은 좀 투심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매도 물량도 평소보다 좀 많이 나와줘서 좀 밀리면서 마감을 해줬네요. 그래서 호황기를 맞이한 조선 섹터들이 왜 호황을 맞았는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 제가 보시면 제가 어제자로 작성한 조선업 맛보기 레포트인데 내용을 일부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선은 최근 지수 하락폭에도 불구하고 주가 선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선사들의 실적은 이미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었고요.
클락슨 자료를 보게 되면은 21년도부터 상반기 조선소 수주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었어요. 3년 전인 21년도부터요. 그리고 이 수주 물량이 커짐과 동시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21년도부터 신조성과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죠. 근데 이런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는 이번 2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1년도부터 증가했는데 왜 21년도에는 주가가 부진했냐? 왜냐면 21년도 때는 배에 들어가는 이 후판 가격, 재료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많이 따고 진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도 이 수익성이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후판가가 과거 가격만큼 안정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배를 만드는 재료값은 하락하는데 내가 만들고 판매하는 배 가격은 올라간다? 이거는 정말 극한의 수익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사에서 문제로 거론됐던 이 인력난에 대한 것들은요, 이 표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주가 들어와도 만들 사람이 없으면 결국 인도를 못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23년도부터 부울경 그리고 전남권 쪽으로 외국인 입국이 크게 늘어났어요. 통상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력난은 그렇게 큰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튼 이번 2분기 실적으로 지금껏 말씀드려왔었던 조선내에 대한 이슈들, 주가 방향성에 대한 근거들은 충분히 설명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이제 3분기죠. 조선주들 주가 조정은 한번 올 겁니다. 3분기에 선박 진수 일정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가시적으로 찍히는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들이 눌릴 때 모아 가셔야 되는데 결국 어느 구간에서 얼만큼 모을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선 어떤 종목을 어디서 얼마에 보유할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꼭 괜찮은 수익을 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좌 수익률 못해도 두 자릿수는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밑에 적어둔 관련 전략들 이건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만 줄 거라 가려놨고요. 요 전략들이 담긴 조선 레포트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 자신 없으시면은 요거 꼭 받아가세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드릴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받아가셔서 이번 하반기에 수익 꼭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